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편은 민성인의 반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했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서 한 학생을 선택할 때, 자, 한 명을 선택하려면 이 전체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전체 우리 학생 수를 구해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13, 12, 8, 2니까 8하고 2하고 나면 10. 요리다 하면 25가 되어서 전체는 몇 명이 된다?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혈액형이 무슨 형? A형 또는 B형이죠. A형 또는 B형. 그러면 우리는 혈액형이 A형 또는 B형이면 혈액형이 A형도 되면서 동시에 B형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따라서 분류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공통 부분이 없잖아요. 따라서 35분에 바로 13과 12를 더한 바로 35분의 25가 될 것이고 5로 약분하면 7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 수학적 확률로 풀었는데 35분의 13 더하기 35분의 12 이렇게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자, 2번 봅시다. 두 개의 주사위를 A, B를 동시에 던지면 36가지가 나오는데 두 눈의 수에 이번엔 차는 차가 3 또는 5입니다. 그러니까 차니까 빨리 표를 만들어 줍시다. 우리가 합은 외우고 있지만 차는 안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 2, 3, 4, 5, 6이 되고 여기도 1, 2, 3, 4, 5, 6이 되겠죠. 그죠? 자, 차니까 바로 뭡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3이 되어야 되죠. 자, 3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하고 4죠. 그러면 4하고 1도 되죠. 그죠? 그리고 2하고 5죠. 차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5하고 2하고 되니까 서로 대칭이 되죠. 3하고 6도 3이 되죠. 이렇게 되고 그럼 6하고 3도 되니까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죠. 따라서 얘는 몇 가지다? 6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얼마? 36분의 6이 되고 자 또는 맞죠? 자 5가 될 것은 어떻게 되는 거? 5가 되는 것은 1하고 6이죠. 그러면 6하고 1이죠. 맞나요? 셈으로 할까요? 셈으로. 자,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또 없죠. 따라서 36분의 2가 되니까 36분의 8이 되어서 4로 약분하면 4, 9, 36, 4, 2, 8이 되어서 9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 3번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1에서 5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5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요. 50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다. 그럼 몇 가지 전체 50가지를 꺼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3의 배수를 구하고 개수가 하면 되겠죠. 두 번째 4의 배수도 구하고 그런데 3의 배수가 되면서 4의 배수도 동시에 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공배수인 12의 개수만큼은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럼 3의 배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3, 6, 9를 적어도 되지만 50까지니까 숫자가 너무 크죠. 따라서 1부터 n까지의 맞나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x의 배수죠. 그죠? 이거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했나요? 바로 n에서 x를 나눈 뭐를 취한다? 몫을 취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죠? 요 개념을 알아놔야지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50까지의 3의 배수는 50 나누기 3을 하면 얼마 됩니까? 3일은 3, 20 얼마 되죠? 3, 6, 18이 되어서 16개가 됩니다.
4의 배수는 50 나누기 4하면 4일은 4고 10이니까 4, 2, 8이 되겠죠. 12의 배수는 50 나누기 12 하면 얼마 되나요? 4가 되겠죠. 12 곱하기 4가 48이니까.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50분의 16 더하기 50분의 12 마이너스 50분의 4가 되겠죠. 아니면 50분으로 자 이렇게 적어주면 확률의 덧셈 법칙이 덧셈 정리고 어떻게 50분의 16 더하기 12 빼기 4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니까 수학적 확률이죠. 그렇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50분의 바로 24가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2로 약분하면 25분의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1에서 n까지의 x 배수계수 관한 거 공식 나누어서 몫을 취한다. 그렇게 알아놓으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기 회로도에서 스위치 A, B가 연결될 확률, 즉 A가 연결될 확률은 5분의 3이고 B가 연결될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자, A, B가 있을 때 연결된다, 연결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얘가 5분의 3이란 말은 연결 안 될 확률은 5분의 2. 얘가 연결될 확률이 6분의 1이면 연결 안 될 확률은 6분의 5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때 정부에 불이 들어오려면 둘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얘가 이렇게 돼야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5분의 3과 6분의 1을 곱하면 되겠네요. 왜? A도 연결되고 그리고 동시에 맞죠. 일이 끝나지 않았죠. B도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약분하면 10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덧셈 정리가 아니고 곱셈 정리인 줄 알겠습니까? A도 연결되고 맞죠? B도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맞죠? 곱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곱셈 정리. 자, 일기예보에 따르면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1이죠. 그러면 올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가 된다? 5분의 4. 일요일에는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되겠죠. 근데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중 적어도 하루가 비가 온다. 자, 그러면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이 있는데 비가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적어도 하루는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하루는 비가 온다는 말은 하루만 비가 와도 되고 토일 모두 비가 와도 되겠죠.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많잖아요. 따라서 1 마이너스 토일 모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뭐 하면 된다? 빼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맞죠? 따라서 1 마이너스 토요일 비 안 오려면 5분의 4죠.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해야 되겠죠. 일요일도 따져야 되니까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1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어서 바로 5분의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확률을 각각 더하면 얼마가 된다? 5분의 2가 되어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토일이 온다 하면 얼마요? 오는 거 5분의 1, 일요일 온다 4분의 1 곱해야 되겠죠. 오고 안 오고 온다 5분의 1, 안 온다 4분의 3이네요. 이제 안 오고 오고는 토요일 안 온 거 5분의 4, 오는 경우는 4분의 1이네요. 자, 20분의 얼마? 1. 20분의 3. 20분의 4가 되어서 20분의 8이 되죠. 4로 약분하면 5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여사건이 아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사건을 정확하게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명이 나와 있는데 자, A, B, C가 화살소와 풍소를 맞출 확률이 3분의 1, 4분의 1,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A, B, C가 있는데 A, B, C가 있는데 맞출 확률이 3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란 말은 풍선을 맞추지 못할 확률은 3분의 2, 4분의 3,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 세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풍선을 향하여 화살을 한 번씩 쏠 때 풍선이 터지려면 맞춰야 되죠. 그럼 맞춰야 되죠. 그죠? 맞출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세 명이 쏜다면 자, 맞추고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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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고 토탈 몇 가지? 8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풍선을 맞추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풍선을 맞춘다는 말은 한 사람만 맞추어도 되고 두 사람이 맞추어도 되고 세 명이 모두 맞추어도 풍선은 터지겠죠. 따라서 내가 분류한 게 몇 종류가 된다? 7가지 종류를 각각 계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 되고 얘는 3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 되고 얘는 3분의 1, 4분의 3, 2분의 1이 되겠죠. 얘는 3분의 1, 4분의 3,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7개를 다 돼야 됩니다. 그렇게도 해보세요. 똑같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마이너스 3명 모두 맞추지 못할 확률을 뭐 하면 됩니까? 빼주면 되겠죠. 이 경우 제일 마지막 경우를 빼주면 되죠. 그럼 1 마이너스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맞죠? 1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죠. 그럼 3, 3, 2가 약분되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어서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로 여러분들 다 해봐도 똑같이 4분의 3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거 이제 약분하지 말고 계산하면 얼마예요? 24분의 1. 얘도 24분의 1. 얘는 24분의 3. 얘는 24분의 3. 여러분들 요 세 가지만 더 해보면 되겠죠. 그죠? 해보면 똑같이 4분의 3이 나올 것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다 구해서 더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앞에서 해봤으니까 선생님이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갑시다. 어떤 시험에서 정건이가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면 불합격할 확률은 얼마? 4분의 1이고 성관이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4면 이게 합격이죠. 그죠? 그러면 불합격하는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정건이와 성관이가 있을 때 합격, 불합격, 불합격 네 가지가 있죠. 근데 2명 중 1명만 합격, 1명만 합격이면 이거죠. 1명만 합격, 즉 분류를 해야 되겠네 이거죠. 따라서 얘 합격이 얼마예요? 4분의 3. 1 끝나지 않았죠? 성환이 불합격은 5분의 1. 자, 얘는 어떤가? 불합격이 4분의 1. 합격이 5분의 4인데 분류를 했으니까 확률을 더해줘야 되겠죠. 20분의 3이 되고 20분의 4가 되어서 답은 얼마가 된다? 20분의 7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이 연습했는 거죠. 자, 이번에 8번을 또 한번 봅시다. 8번. 자,
두 자연수 A, B가 있는데요. A, B가 짝수가 될 확률이 5분의 2, 7분의 4. 자, 봅시다. 우리 어떤 자연수가 있으면 이 자연수가 짝수 아니면 홀수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따라서 A, B가 있는데 얘가 짝수가 될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2예요. 그 말은 얘가 홀수가 될 확률은 5분의 3이라는 말이겠죠. 근데 얘는 짝수가 될 확률이 7분의 3이란 말은 홀수가 될 확률은 7분의 4가 될 것입니다. 요 정리를 먼저 해놓고 근데 이번에는 두 자리수 있고 두 개를 곱합니다. 그런데 두 수를 곱해서 무엇이 되라? 짝수가 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두 수는 각각 홀수 아니면 짝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홀수고 홀수일 수도 있고 홀수고 짝수일 수도 있고 짝수고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고 짝수일 수가 있죠. 두 수를 곱하는 경우는 이 네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홀홀을 곱하면 뭡니까? 홀홀을 곱하면 홀수가 되고 홀짝은 짝수가 되고 짝홀은 짝수가 되고 짝짝은 짝수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구하는 게 뭐를 구하라? 짝수가 되라. 짝수가 되니까 1번, 2번, 3번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먼저 구해볼게요. 이 방법 홀짝이죠. A는 홀수, B는 짝수니까 A가 홀수는 5분의 3, B가 짝수는 7분의 3이니까 35분의 9가 되고 얘는 짝홀이니까 A가 짝수가 5분의 2고 자, B는 홀수니까 7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35분의 8이 됩니다. 이번엔 둘 다 짝수죠. 둘 다 짝수면 5분의 2 곱하기 7분의 3이 되어서 35분의 얼마? 6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더해주면 덧셈 정리죠. 자, 9, 8, 6을 다 더하면 8, 6 더하면 14네요. 14 더하기 9는 23이 되어서 35분의 23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면 되겠죠. 즉 AB 곱해서 짝수가 된다는 말은 1 마이너스 AB AB 곱해서 짝수가 된다는 말은 1 마이너스 A도 홀수 B도 홀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1 마이너스 둘 다 홀수가 되려면 5분의 3 곱하기 7분의 4가 되니까 약분이 안 되죠. 1 마이너스 35분의 12가 되니까 바로 35분의 얼마가 되죠? 23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구해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처럼 두 수를 곱하여 짝수가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두 개 중에 하나만 짝수만 되면 되죠. 따라서 1 마이너스 둘 다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주는 바로 여사건 풀이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구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파란 공 3개와 빨간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몇 번 꺼낸다. 한 개씩 2번. 즉, 한 번 꺼내고 또 한 번씩 한 개씩 2번을 꺼냅니다. 꺼낼 때 다음 각 경우에 대하여 2개 모두 무슨 공? 빨간 공. 첫 번째도 빨간 공, 두 번째도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근데 처음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다시 넣지 않으니까 뭐죠? 다시 넣죠. 넣으면 복원 추출이 되고 자, 다시 넣지 않으면 뭐가 된다? 비복원 추출이 되죠. 우리 앞에서 많이 풀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넣으니까 자, 첫 번째 빨간 거 나오려면 5개, 2개, 2개. 다시 집어넣었죠. 그래도 원래 그대로니까 5개 중에 2개. 따라서 2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시 넣지 않죠. 첫 번째는 빨간 공 5분의 2잖아요. 빨간 공이 하나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0분의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를 다시 넣느냐 안 넣느냐는
다음 시행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면 뭡니까? 비보건 추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보건 추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1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0번. 자, 접시에 12개의 송편이 놓여 있대요. 놓여 있는데 이 중 4개는 깨가 들어있고 8개는 팥이 들어있습니다. 깨가 있는 게, 자, 12개 중에서 깨가 있는 게 몇 개? 4개. 또 팥이 있는 게 몇 개? 8개랍니다. 근데 하영이가 송편을 한 개씩 2번 선택합니다. 한 개씩 2번. 그럼 하영이가 자,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깨 선택할 수 있고, 팥 선택할 수 있겠죠. 또 팥 선택하고 깨 선택하고 그죠? 또 팥 선택하고 팥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처음에 선택한 송편은 다시 접시에 놓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은 바로 뭡니까? 비보금이죠. 하나씩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두 개 모두 깨가 들어있는 이 이걸 구하란 말이죠.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12개 중에 몇 개예요? 깨가 들어있는 게 4개인데 맞죠? 다시 놓지 않으니까 이 깨가 얼마로 바뀌어야 됩니까? 3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11개 중에 3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4, 3, 12가 되어서 확률은 11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2개 모두 팥이 들어있죠. 팥. 이런 경우도 팥. 되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에는 12분의 얼마? 8이 되겠죠. 자, 일이 끝나지 않았죠? 팥을 하나 없애야 되겠네요. 7이 되면 다음에도 팥이니까 바로 11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7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4, 2, 8, 4, 3, 12 하면 바로 33분의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는 깨가 들어있는 송편, 두 번째는 팥죠? 깨팥 이 말이죠. 첫 번째 깨를 끄집어냅시다. 12개 중에 4개죠. 그런데 다시 놓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3개를 줄이면 그 다음에는 팥은 11개 중에 몇 개입니까? 8개. 이렇게 되겠죠. 되겠나요? 4, 1은 4, 4, 32.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네요. 33분의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없어지면 개수를 줄여주고 가면서 문제 풀면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11번 마지막 문제 도형에서의 확률 풀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6등분, 8등분 된 두 원판이 지금 있는데 이 두 원판을 각각 돌릴 때 원판 A에서는 뭐의 배수? 3의 배수. 그럼 원판 A의 3의 배수는 3하고 6하고 두 개겠네요. 그죠? 원판 B에서는 4의 약수니까 4의 약수는 뭡니까? 1, 4도 되고 2도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올 확률입니다. 단 바늘이 경계선을 가리키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경계선에 꼽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A도 3의 배수, B는 4의 약수가 되니까 A에서는 두 가지니까 6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 해야 되겠죠. 자, 근데 B는 토탈 8등분 중에서 4의 약수가 되는 게 3개가 있으니까 8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3은 6이 되어서 바로 확률은 얼마가 된다? 8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수학을 모두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경우의 수와 확률은 모든 문제를 풀어줬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념 정리는 먼저 같이 들으면 되고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꼭 한 번은 들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학년 동안 수고 많았어요. 자, 우리는 3학년 1학기 수학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